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영수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협의가. 그래서 의제하고 또 그러니까 테이블에 일단 뭘 올려놓을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절충할 건지를 일종의 영수회담 전에 미리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단판을 짓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의제가 합의되면 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만나는 거냐. 사실 언론에서는 25일 내일을 사실 유력하게 받고 했는데 그럼 의제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의제 쭉 얘기하다가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일까? 이것이 궁금한데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오면은 대통령실 25만 원 선별 지원 논의 여지, 야, 액수, 명칭 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제목만 보면은 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았던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 여지가 있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네. 요거는 일단 요 얘기는 이렇게 인용돼 있어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별 지원 가능성 및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액수나 범위, 명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이게 어제 이 영수회담을 위한 첫 2+2 회동. 대통령실에서는 새롭게 정무수석이 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차순호 정무비서관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하고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나와서 2+2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게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예요, 지금.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좀 난제가 될 것이다. 이걸 또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실무회동에서 최상병 특검법 의제로 삼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요 특검 얘기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얘기하나? 요것도 이제 아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동아일보 기사에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인선 관련해서는 얘기가 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총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대응 안 하고 칼같이 자를 것이다 라면서 국정기조가 전환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꽂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총리를 누구로 하고보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선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논의 끝에 영수회담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요 기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가 전하는 양측의 협상의 어떤 얼개라면 한겨레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보여주는데 한겨레 기사 보면 민주 윤리 회담 의제 최상병 특검 국정운영 사과 꺼낸 듯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제가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국정기조가 전환되면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한겨레 제목 보시면은 국정운영 사과를 꺼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사하는 어떤 대목으로 읽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2+2 회담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거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한 40분 만났다고 하는데 이 40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을지 모르겠지만 양쪽이 생각하는 의제를 교환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추경 편성,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그 특검 수용, 그리고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거부권 행사 자제 등 다양한 요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요구사항들을 두루 담길 것임을 내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이 회담을 염두에 두고 25일 내일 일정은 비워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의제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담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이게 분명히 뭐 의제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정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의제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의제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정이 확정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동아일보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40분 동안 간단히 만났으며 영수회담 날짜가 잡힌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제 이견이 있어서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거다. 근데 의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양측이 다 협상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조율할.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나 아니면 지급 대상이나 그리고 또 명칭이나 지금 민주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그렇죠. 반발할 수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나 차상면 특검법은 이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사과 더 안 받겠지? 화가 나겠죠, 대통령이 막. 네. 사과하라고? 뭐 이렇게. 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거기까지도 못 나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번 주 회담 안 되겠는데? 그런 행간으로 읽히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가나?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요게 이제 한겨레 기사 내용이잖아요. 이번 주 25일 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가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일보 6면 보여주세요. 네. 야 25만 원 특검 강경기류 영수회담의 먹구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완전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니까 제목이 강경기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강경기류라고 쓰는 거는 우리의 예상범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범주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거는 먹구름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돼도 되는 거면은 굳이 먹구름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쓸 것 같은데 네. 먹구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요런 기분이 들 때 주로 먹구름이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측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다음 실무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칫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에 이렇게 넣어놨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 등 이런 요구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재명 대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뒀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야당 의원과 식사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공식 대화 창구를 열고 추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거 행간은 뭐예요? 그러면은 영수회담이 좀 늦어지더라도 아니면은 못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휴대전화 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다른 루트로 영수회담 굳이 안 해도 그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야당 의원들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좀 직접 얘기해 볼게. 이재명 패싱이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걸 영수회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더 필요한 거지 이재명 대표보다. 그렇죠.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수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제 협의를 하다가 아이씨 나 안 해. 이러고 걷어찼다. 그런 모양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뭔가 스무스하게 이게 무산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핑계를 뭔가 될 것이다. 핑계를 대기에 좋은 게 제 뇌피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오늘 신문 1면에 있는 거리들이에요. 사실은. 의정 갈등이 심각하다.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야당도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논의 구조 속으로 풀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의사들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한번 풀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겠네요.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명분이 안 돼.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 특정 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시비를 또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핑계를 만들자면 뭐 그런 물론 말이 안 된다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입법 독주 얘기했잖아요. 셀프 뭐 특혜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막 통과시켜가지고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계속 분위기나 바람을 잡아주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도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의정 갈등이 핑계 1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네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이 너무 크다. 핑계 2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25만 원 그거 안 돼. 너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 안철수는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원래 그런가? 원래 그런 사람 기대를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전화번호도 있고 야당 의원들하고 밥도 먹고 싶고 너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당에서 그러면은 조금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기억에서 흐물흐물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가끔 전화했다고 하고 누군가한테 했다고 하고 이럴 수도 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예견했어요. 예견하셨습니다. 제안의 악마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안 바뀌어. 이걸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영수회담 이거 의제 조율하다가 깨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럴 수 있다. 네. 일단 받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뀌었네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인사 발표하는데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기자 질문을 2개나 받았잖아. 그렇죠. 야 바뀌었구나. 0.02개도 아니고 0.2개도 아니고 2개나 받았습니다. 막 감흡해가지고 와 대통령이 질문을 1년 5개월 만에 받으셨네. 네. 바뀌셨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큰 소득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느낌이 보수 언론이 좀 바람 잡나? 약간 그런 바람 느낌이 잡는 거지 사실. 들었어요.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5면 보여주세요. 5면. 중앙일보 5면 보여주시면 똑같아요. 윤 대통령 이재명 폰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국정 논의할 것. 똑같은 얘기 쓴 거고 이건 굳이 뭐 기사 내용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선일보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행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저런 얘기 흘려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만나면 좋았어요. 이제 전화번호 딱 저장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통화합시다. 얼마나 모양이 좋아.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 만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직통 라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한 라인 만들라고. 전화기만 딱 들면 바로 그냥 전화 받고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은이 이 녀석이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건 나중에. 제 친구 정은이가. 그래. 뭐 나이가 비슷해요. 네.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냉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그림도 멋지게 나오는데 근데 그 미리 다 이걸 흘려버리면 실무 협상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폰번호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번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안 받아. 중앙일보 3번 보여주시면은 역대 비서실장들이 나와가지고 비서실장 및 청와대 근무했던 수석 뭐 이런 분들이 나서 왜냐하면 맨 끝에 김재원 전 정무석이 있으니까 공천도 안 되고 뭐 힘들었는데 첫 영수회담 성과 집착 안 돼. 민생 의료부터 풀어가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과 크지 않을 수 있어. 잘 안 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점령군처럼 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이 점령군처럼 굴겠습니까? 야당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요구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바람 잡는 측면이 있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